개념원리 대수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수를 나열하는 거고요.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에요. 그럼 예시로 들면 첫째 항을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또 3을 곱하면 9가 되고 또 3을 곱하면 27, 또 3을 곱하면 8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항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에 있는 3을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불렀죠. 등비 수열에서는 항과 항 사이에 있는 일정한 비율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A2에서 A1을 빼주면 됐었고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부르고 R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비는 A2를 A1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는 A2를 A1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A2를 A1으로 나눠주게 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3이 공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을 곱해서 9가 나오는 거고 또 3을 곱해서 27, 또 3을 곱해서 81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AN,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표현을 했죠. 등비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A, R, 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수열에서 우리가 81이 네 번째 항이잖아요. 네 번째 항이 81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도 3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그리고 네 번째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4-1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n이면 여기도 n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서 8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가지고 몇 번째 항의 값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요. 등차 수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 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럼 가운데 있는 수의 1을 곱한 것과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이웃하는 양쪽의 항들을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요. 등비 수열은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과 뒤에 왼쪽 오른쪽에 이웃하는 각 항들을 곱해주면 같은 81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등비 수열에 일반항을 써놓고 시작할게요. A, R, N-1입니다. 첫째 항이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첫째 항은 4분의 1이고요. 네 번째 항이 16이니까 네 번째 항은 1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16인 걸 가지고 공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4-1이죠. 근데 네 번째 항은 1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16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4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이 16이 되는 겁니다. 양변에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시면요. R의 세제곱은 64가 되고요. R은 4의 세제곱이 64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n-1이에요. 그럼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칠 수가 있죠. 4의 마이너스 1 더하기 n-1이에요. 그러면 4의 n-2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4의 n-2제곱이에요. 17번 볼게요. 제 2항이 마이너스 6이고요. 제 4항이 마이너스 3번입니다. 등비수열의 계산 방식은요. n이 좀 큰 항을 n이 작은 항으로 좀 나눠주는 식으로 많이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묶어주는 형태로 식을 많이 씁니다. n이 큰 항이 4항이니까 얘를 먼저 쓸게요. a, r, 4-1이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3으로 쓸게요. a, r, 이게 n이 4니까 4-1을 했는데 3이 되니까 바로 3이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 2-1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쓰시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R 지우면 분자에서 AR 제곱이 남고요. 플러스 만들고 분모분의 분자니까 18분의 2입니다. 약분해주면 9분의 1이 되죠. R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데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공비를 대입해서 첫째 항을 구해 볼게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플러스 만들고요. 양변에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A만 남죠. 그럼 마이너스 잠시만요. 여기 플러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18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8이 첫 번째 항이에요. 여기 부분을 다시 써드릴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A R 1제곱이죠. 요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래요.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럼 양변에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약분되고요. A는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항 구했고 공비가 있으니까 공비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일곱 번째 항을 구해볼게요.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A, R, N-1이에요. 그럼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6이 되는 거고요. 6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면 18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1인데 9로 약분을 해볼게요. 9로 약분을 하면 3의 4제곱만 남고요. 1이 됩니다. 9, 28이 됩니다. 그러면 3의 4제곱분의 2고요. 81분의 2가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일반항 AR N-1입니다.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라는 거죠. AR 3-1이니까 2라고 할게요. 더하기 AR 4-1이니까 3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크게 작게 쓸게요. AR 2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240이에요. 그럼 AR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R은 2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첫 번째 항이니까 A고요. A 두 번째는 AR로 끝납니다. 얘가 60이고요.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은 60이 돼요. 그럼 1 플러스 R 지워주고 60으로 약분해주면 4가 남습니다. A도 지우면 R의 4제곱이 4라는 거예요.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공비도 양수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A 곱하기 2A는 60이고요. 3A는 60이고 A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요. A 일곱 번째 항은 A R N-1이에요. 그럼 20 곱하기 2의 6제곱이죠.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9번 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써보시면 일반항은 AR N-1이죠. 일반항에서는 A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공비도 구할 수 있고 몇 번째 항인지도 구할 수 있고 그 n번째 항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눴을 때 공비가 2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A도 알고 있고 R도 알고 있는 거죠. 일반항을 써보면 A, R, N-1이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A가 2고 공비가 2였어요.
그리고 n-1을 했을 때 이 n이 5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로 나눠주시면 2의 n-1이 25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의 8제곱이 256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크려면 적어도 얘가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n-1이 8보다 크거나 같다. n은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9번째 항부터는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9번째 항입니다. 필수 20번 풀겠습니다. 2와 20 사이에 지금 10개의 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2고 실제로 얘가 20이 12번째 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A1은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을 뜻하는 거고 10번째는 실제로 얘 때문에 11번째 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2번째 항이 20이라는 걸로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A, R, n-1 여기다가 쓸 건데요. A가 2였죠? A, R, 12-1이면 11이죠. 그게 바로 20입니다. 2로 나눠주면 R의 11제곱은 10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한번 일반항을 써볼게요. 2는 A, R, 2 빼기 2라면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얘는 곱하기 11은요. A, R 11만에서 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A끼리 곱하면 A제곱이 되고 R은 11제곱이 됐습니다. 여기 1이랑 10이랑 더한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였죠? A가 2였죠. 2의 제곱 곱하기 R의 11은 10이었으니까 40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등비 중항이라는 거는요. 가운데 수를 제곱한 것이 가운데 수를 제곱한 것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식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약분해서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두시면 3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전개인데요. 3x제곱 마이너스 38이 24x 16 곱하기 3은 48입니다. 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예요. 왼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2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50이 돼요. 그럼 2로 모두 나눠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못 나누네요. 그러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 1은이 50이 되려면 5 곱하기 10도 있고 그 다음에 5, 1은 50 이렇게 할게요. 얘가 곱해지면 20이 되고 이렇게 곱해지면 5가 되죠. 합해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5 하나 x 마이너스 10 하나 x는 2분의 5 더하기 x는 10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을 곱해주면 통분해주면 2분의 25가 됩니다. 22번입니다. 이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A, B 3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가운데 수를 제곱한 것과 바로 앞에 있는 항과 바로 뒤에 있는 항을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등차 수열은 가운데 있는 수의 2를 곱한 것과
앞에 있는 수와 바로 뒤에 있는 수를 더한 것이 같아요. 그러면 이 b가 똑같으니까 이 2b 대신 a제곱으로 대입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 a는 마이너스 6, a 플러스 5는 0이죠. 그럼 a는 6이고 a는 마이너스 5인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되고 6이 답입니다. 그러면 a가 6이면 36은 이 b가 되는 거죠. 2로 나눠주면 b는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18이고요. a는 6이고요. 계산이 12가 정답입니다. 23번입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에요.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는 공비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면 두 번째 항을 ar이라고 두고 세 번째 항을 ar 제곱이라고 두는 겁니다.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등차 수열은 공차만큼 적거나 공차만큼 큰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세 수를 a와 공차를 더하거나 공차를 빼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요. 등비 수열은 공비만큼이 계속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a, ar 제곱으로 합니다. 그럼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래요. 그러면 a로 한번 묶어볼게요. 1 플러스 r 제곱은 2분의 3이에요. 지금 제가 써드린 이런 형태로 많이 바꿔서 문제를 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번쯤 바꿔보시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 세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a도 3번이고 r도 3번이죠. 그럼 3번을 곱했는데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a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이 식이랑 a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는데 얘를 이 상태로 갖다가 대입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r이 하나 남기 때문에 계산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가 a가 있으니까 a는 r분의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여기 a 대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대신 r분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r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은 2분의 3이에요. 양변에 이 r을 곱합니다. 양변에 이 r을 곱해주면 r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을 이 항에다 다 곱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제곱이 되고요. 2가 지워지면 3r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양수가 되게끔 다 넘기겠습니다. 2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가 있고 원래 3r이 있었죠. 2r 제곱 2개 더하면 5r이 되고 플러스 2예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1은 2, 1은 2, 2는 4, 1은 1 플러스예요. 그럼 2r 플러스 1 하나, r 플러스 2 하나.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r은 마이너스 2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세 실수를 구하래요. 그럼 공비가 두 가지고 a는 그럼 a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도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일단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요. 분수에서 분모는 분수인데 분자는 분수가 아니죠. 그럼 얘를 1분의 1로 만들어요.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 겁니다. 1분의 2가 돼요. 그래서 a는 2가 돼요. 그럼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a는 r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 돼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 a는 2분의 1이 됩니다. 아니죠. r이 마이너스 2,
A가 2분의 1. 네, 맞네요. 그럼 새 실수를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A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해요. A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합니다. 그럼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세수는 2랑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고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A, R이니까 A하고 R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세 번째는 A, R 제곱입니다. A, R 제곱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2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수가 지금 똑같죠? 세수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1, 2가 되겠습니다. 수 24번 풀게요. 등비수열의 활용인데요. 지금 문제가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S1에서 아니죠.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삼각형을 얘를 오려내고 남아있는 부분을 S1이라고 한대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부터 먼저 구할게요.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제곱이에요. 얘를 약분해 주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S1은 첫 번째 넓이에 S1은 처음 넓이에 4분의 3만큼 있는 게 S1이에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넓이에 또 4분의 3만큼이 첫 번째 넓이에 또 4분의 3만큼이 두 번째 넓이고요. 또 이거에 또 4분의 3만큼이 세 번째예요. 그럼 4분의 3이 계속 늘어나겠죠? 곱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오려내고 남은 첫 번째 넓이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공비는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4분의 3이 하나 있었고 또 4분의 3이 곱해져서 두 번째는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째는 4분의 3의 10제곱이 돼요. S10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S10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2a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가 있었고요. 또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과 끝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었죠. 등비수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공비가 1보다 작은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분모가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값이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편리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 공식 쓰시고요.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공식 쓰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해볼게요. 25번 등비수열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게요. 1-r분의 1-r분의 첫째 항 1-rn을 해야 되는데 10번까지 합이니까 n은 10이에요. 그럼 첫째 항과 공비는 어떻게 구하죠? 첫째 항은 이 일반항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1을 대입하면 3이 되니까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나오죠. 그럼 2에 2는 4가 되고 1 더하면 5제곱이 돼서 30입니다. 우리는 공비를 어떻게 구했죠? 공차 D는 A2에서 A1을 뺐었고 공비는 R이라고 하고 A2를 A1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A2를 A1으로 나눠요.
32를 8로 나눠주면 4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비 나왔고 첫째 항이 8이라는 거 나왔고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것도 나왔죠. 그러면 써볼게요. 여기다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4-r로 쓸게요. r-1분의 첫째 항 rn-1 이 공식 쓰겠습니다. 4-1분의 첫째 항 4n-1이에요. r-1분의 첫째 항 rn-1 그러면 여기 부분은 4 빼기 1이 3이니까 3분의 8이 되는 거고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래요. 일단 n이 큰 걸로 먼저 쓸게요. a, r, 5제곱은 32분의 1이에요. a, r에 2 빼기 1하면 1이니까 1제곱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a 지워지고요. r도 하나 지우면 r에 4제곱이 남고 분모분의 분자니까 32분의 2로 하면 얼마죠? 16분의 1이 남습니다. 그럼 r 4제곱이 16분의 1이에요. r 4제곱은 16분의 1이고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이 답입니다. 그럼 첫째 항 구해볼까요? 두 번째 항을 표현한 예를 가지고 할게요. AR은 2분의 1이었죠. A 곱하기 R은 2분의 1 역분해 두시면 A는 1이 됩니다. 그럼 첫 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로 볼게요. 1-R 분의 첫째 항 1-R n이 되겠죠.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2분의 1 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분의 1은 분모는 분수인데 분자는 분수가 아니죠. 그럼 분모 1로 만들어서 분모분의 분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분배 한번 해볼게요. 2가 되고요. 2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이죠. 2의 5제곱분의 1인데 2의 5제곱이 32잖아요. 그럼 여기를 32로 바꿀게요. 역분하시면 2 빼기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16분의 1, 16분의 2는 16분의 30이고요. 16분의 1을 해주면 16분의 31이 정답입니다. 필수 26번 풀겠습니다. 첫 장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이고요. 첫 장부터 10항까지의 합이 3입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첫 장부터 5항까지예요. 그러면 1-R 분의 첫째 항 1-R n이 되는 겁니다. 얘 합이 1이래요. 두 번째 1-R 분의 첫째 항 1-R n이죠. 얘가 3인데 합차가 됩니다. 여기가 1-R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 그래서 다시 쓰시면 1-R의 5제곱이고요. 1 플러스 R의 5제곱 1-R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식 있죠. 그 첫 번째 식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똑같으니까 요 값이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 되는 거고 R의 5제곱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했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장부터 15항까지 1-R 분의 첫째 항 1-R n이죠. 얘가 지금 세제곱이 돼요. 5의 세제곱이니까 1-R 분의 첫째 항 1-R의 5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1의 R의 5제곱이죠. 잠시만요.
1 플러스 2를 곱하면 아래 5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해주고, 또 틀렸네요. 아래 10제곱입니다. a-b 아니죠. 세제곱을 써볼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있으면 a-b 2를 곱해서 쓰죠. a 제곱 ab 플러스 b 제곱, 요 공식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볼게요. 여기 부분이 또 나오죠. 1이라는 게. 여기서 남는 건 1 플러스 아래 5제곱이랑 아래 10제곱인데 아래 5제곱이 2였으니까 1 플러스 2에다가 5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1을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7이 되는 겁니다. 필수 27번입니다. 등비수열의 숫장부터 예난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 SN이 1.999보다 크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죠. 그럼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공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분수인데 분모는 지금 분수가 아니죠. 분모는 분수가 아닐 때 분모에다가 1을 만들어줘서 분수 형태를 만듭니다. 분모분의 분자니까 2분의 1이에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아서 1-r로 쓰겠습니다. 1-r분의 첫째 항 1-rn이 되는데 얘가 1.999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 괄호 바깥에 있는 것을 볼까요? 분모는 2분의 1이 되고요. 분자는 또 1이에요. 그럼 분모 1로 만들어 주시고 분모분의 분자에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2가 돼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배 법칙 할게요.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1.999가 되죠. 2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해도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이고요. 요 2 넘겨서 빼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로 되고요. 마이너스 0.000001이 되나요? 00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2분의 1에 n-1이 되고요. 부동호 방향 바뀌고 얘를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1이 됩니다. 분수를 역수로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지금 더 크잖아요. 근데 얘를 역수로 바꿔주시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고요. 2의 9제곱이 512예요. 그럼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적어도 10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n-1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n은 1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1이 정답입니다. 발전 28번은요.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인대요. 그 탄소 배출량, 처음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는 얘기는 공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면 공비가 3번 곱해졌겠죠. 그 다음에 3년 이내까지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그때까지 배출한 합이 800만이래요. 그러면 첫째 항은 A고 공비가 R이고 3년이기 때문에 N이 3입니다. 그러면 합을 써보면 1-R 분의 첫째 항 1-R N이 되겠죠. 이때 배출한 탄소량의 합이 800만 톤이래요. 그 다음은 이제 2020년부터인데요. 보세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입니다. 이때 배출량이 A였어요. 여기다 공비를 곱해서 AR이 된 거고 그 다음은 AR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기 전에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2020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공비만큼 또 줄이는 거겠죠. 그럼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또 얼마큼 배출량의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 배출량의 합을 이제 구할 건데 그게 600인데 여기에서 구할 때는 이미 3년 동안 줄여졌기 때문에 첫째 항은 AR 세제곱입니다. 똑같이 2020년, 21년, 22년 3년이고요. 그럼 1-R 분의 첫째 항은 AR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1-R 3개년이기 때문에 3입니다. 얘 합이 600이래요. 그러면 여기 두 식을 제가 써놓고 좀 나눠볼게요. 일단 n이 큰 걸로 위에다 쓰고요. 작은 것을 밑에다 쓸게요.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요. A도 지워지고요. 여기는 지워지면 2, 4, 8, 2, 3은 6이라서 R 세제곱만 남죠. 그럼 R 세제곱이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3년도 탄소 배출량. 2023년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줄여져서 여기를 시작할 때 2020년부터 시작할 때 벌써 이만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었죠. 그러면 또 3년이 지났으니까 23년을 시작할 때는 뭘 갖고 시작하죠? AR 6제곱을 갖고 시작하죠. 3년 해서 6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얘가 2023년 탄소 배출량은 AR 6제곱이에요. 여기 얘를 보시면 AR 세제곱이 되고요. 그거에 제곱한 게 6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세제곱이 4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A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뭐가요? AR 6제곱이요. 그러면 AR 6제곱은 A 곱하기 16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문제가 2017년 탄소 배출량은 A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2023년은 AR 6제곱이죠. 보시면 AR 6제곱은 처음 27년 배출량의 16분의 9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A의 16분의 9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27년 배출량이 몇 배입니까? 16분의 9배입니다. 필수 29번 하겠습니다. 필수 29번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수투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꼭 외우시고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건 S4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더하는 건 S3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을 빼줄게요. 마이너스가 붙죠. 사라지고 A4만 남고 S4 빼기 S3이 됩니다. 우리가 4를 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s에서 4도 n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3은 1이 적은 수니까 n-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공차를 알거나 공비를 알거나 공차나 공비를 알거나 아니면 첫 번째 항도 알고 있고 항의 개수도 알아야지 뭐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SN이라는 식과 SN-2라는 식의 차를 가지고도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 S4, SN 1번 문제 볼게요. 1번에서요. 우리가 A4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S4에서 S3을 빼주면 A4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A4도 S4에서 S3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S4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4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3은요.
A4는 S4에서 S3을 뺄 거니까 S4는 4에 잠시만요. 3이 아니라 5제곱이었네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의 5제곱 빼기 2고요. 마이너스 4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4의 5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4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사라지죠. 그럼 4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인데요. 얘를 진짜 4번 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S의 4제곱으로 4의 4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4의 1제곱이 있죠. 그리고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되죠? 4의 4제곱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4의 4제곱은 얼마일까요? 4 세제곱은 64고 4를 곱하면 4, 4, 16, 4, 6, 24 5가 되죠. 거기다가 3을 곱하시면 3, 6, 18이 되고요. 3, 5, 15, 6이 되고요. 3, 2, 6, 7이 됩니다. 7에다가 첫 번째는 A1이 S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4의 제곱이 되고 빼기 2죠. 그럼 16에서 1을 빼주면 14가 됩니다. 첫째 항은 14예요. 그래서 여기서 14를 더해 주시면 2가 되고 82, 78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 문제에서 다뤄지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이 있습니다. 얘가 계속 30 곱해주면 9, 3, 27, 또 30 곱해주면 81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수열은 첫 번째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이죠. 근데 어떤 수열은요. 첫째 항은 생뚱맞은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일정한 수를 가진 수열도 있어요. 그럼 이 수열에서 전체에서의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죠. 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3이죠. 그럼 첫 번째 항을 더한 건 S1이라고 표현을 하고 S1을 더해도 3이고 첫 번째 항도 똑같이 3이죠. 근데 얘는 S1은 3이에요. 근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3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잘못했네요. 2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더한 건 S1은 2고요.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S1과 A1이 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이라는 얘기고요. S1과 A1이 달라요. 그 얘기는 첫 번째 항은 빼고 두 번째 항부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에서 나온 얘는 첫 번째 케이스일까요? 두 번째 케이스일까요? 한번 나중에 S1과 A1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S1은 나와 있으니까 A1을 구한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N에서 SN-1을 뺄 겁니다. SN은 나와 있고요. SN-1은 n에다가 n-1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SN에서 SN-1을 뺄 겁니다. 그러면 5의 n-1 마이너스 5의 n-1 플러스 1이 돼서 얘 사라져요. 그러면 5n과 5의 n-1이 남아있는데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는데 지수에 뭐가 많이 붙은 걸로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주면 5n이 되기 위해서는 5의 1제곱이 있어야지 더해줬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져서 5n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4가 되기 때문에 일반항은 4 곱하기 5n-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N은 뭐였죠? 5n-1입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이 수열에 해당하는지 S1과 A1을 확인해 볼게요. A1에다가 1을 넣습니다. 4 곱하기 5의 0제곱이 되니까 얘는 4가 되죠. S1에도 1을 넣습니다. 5의 1제곱에서 1 빼주면 4가 되죠.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공비를 가진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방금 한 건 문제를 풀 때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없으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AK를 구할까요? AK는 4 곱하기 5 K-1 하고 얘가 100이라는 거죠. 4로 나눠주면 5의 K-1은 25니까 25가 5의 제곱이죠. 그럼 K-1이 2가 됩니다. 그럼 K는 3이 되는 거예요.